세 번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는 바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자료들을 뭐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구성하고 그런 어떤 자료의 어떤 접근의 용이성에 이르기까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이제 노은희 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노은희입니다. 저희 과제의 제목은 앞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에는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그리고 교육공학 전문가, 그리고 전국 시도의 모니터링단, 그리고 해외 워킹그룹, 그리고 시스템 분석 팀인 단국대 팀이 참여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연구 차례입니다. 저희 연구는 국내 시스템 실태 분석과 해외 시스템 분석, 그리고 사용성 평가를 통한 요구 분석,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한 발전 방안 도출로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히 연구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측면에서 국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운영 실태와 요구, 사용자 요구들을 분석을 해서 이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요. 국내 시스템 실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스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용성 요구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실행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분석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업무 적합성 요소. 업무 적합성 요소라는 것은 저희 과제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교수학습 및 평가 설계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을 보았고요. 환경적인 요소는 물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적 자원 지원 체제 부분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력성이라는 건 이제 사용자 요소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 맞게 기능이 구현됐고 시스템이 구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좀 더 편리하게 구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사이트는 5개 정도를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고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는 NCIC라고 하는데 국가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제 첫 번째 대상이 되었고요. 에듀네티클리어는 국가교육 정보 제공과 함께 수업과 평가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공시가 돼 있어서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 계획을 할 때 참조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넣었고요. 학교 평가 지원 포털은 학생평가 운영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성취 기준에 따라서 문항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사이트는 이제 새로운 교육 정책에 의해서 사이트가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수강 신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과목을 개설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요. 9개의 대상은요. 9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9개국의 국가 또는 주 수준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이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나라만 소개했고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이트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시스템 실태 분석입니다. 국내 시스템 실태 분석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NCIC인데요. 첫 화면입니다. 여기서 뭐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가장 좋긴 한데 혹시 이제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냥 화면만 띄웁니다. NCIC 첫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 세계 교육과정, 지역 우수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면
각 안에 원문 정보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문 인벤토리가 되어 있고요. 예컨대 이제 국어과 성격 부분을 하면 해당 문서 페이지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이제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요약적으로 설명드리자 하면 국가교육과정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을 한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평가원에서 2008년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해서 서비스는 2011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로그인 없이도 이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이긴 한데 주로는 이제 교육과정 연구자와 정책 관련자, 교사 등이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건 이렇게 시기별, 분서별로 텍스트가 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고 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후에 이제 한꺼번에 요구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네이티 클리어는 이렇게 첫 화면이 이런데요. 앞에 그것보다 좀 세련된 이미지이죠. 그리고 이제 수업, 연구, 교육 정책,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큰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찬이 차려진 듯한 인상이 있죠.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교육 과정을 보는 건 여기 교육 정책 요 부분인데요. 이게 찾기가 좀 어렵죠. 교육 정책에 교육 과정이 들어 있을 거라고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럼 교육 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와 이 원문 인벤토리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서가 올라 있어서 이제 클릭해서 다운받는 형식이죠. 그래서 문서 안에 내용을 일일이 검색을 하는 방식은 아니고 자료를 다운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소개할 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은 구현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네이티 클리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들이 이제 수업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가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활동 자료들이 있어서 교사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 통합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1996년 에듀넷으로 출발을 해서 2017년에 에듀넷 클리어로 통합이 돼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이제 잠깐 소개하는 정도 있고 수업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 것보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보하고 있고 화면도 이제 최신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사이트인데요. 고교학점제 사이트는 이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가로로 빼는데 여기는 이제 고교학점제 사이트보다 수강 신청 프로그램이 주 운영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별도로 표시는 했습니다. 첫 화면은 이렇고요. 고교학점제가 아직 이제 지금 홍보 직전이고 이게 이러한 사이트가 아직은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제 접근해서 볼 수는 있지만 연구선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은 연구선도학교에서 모두 이제 참여해서 하는 이제 건데요. 이렇게 아직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자신이 1학년,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하는 그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교사 수준에서 교사들이 운영 과목을 등록하고 학교 지정 과목, 학생 선택 과목에서 교사가 이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단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수강 신청 프로그램은 여기 수요조사, 학생들 수요조사,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 수요조사에 의한 수강 신청과 시간표 지원까지 나와 있고요. 고교학점제 사이트는 이제 저희 원에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사이트와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다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9년에 고교학점제 사이트는 이관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각 고교학점제 사이트도 따로 들어가야 되고 수강 신청 프로그램도 따로 들어가야 아직은 불편합니다. 이게 이제 과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향후에 2024년에 수강 신청 프로그램은 4세대 나이스가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쪽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은 일반 전체적인 교육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서 좀 더 업무 지원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4세대 나이스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고교학점제 사이트가 남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좀 통합할 것인가 이거 고민은 차후에 저희 연구진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일부만 봤고요. 일부만 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얘기하기는 지금 뭐 복잡하고요. 그래서 한 전국의 시도에 85명의 모니터링단 실제 사용해보고 각 시스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설계 시에 유용하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고요. 에듀네이티 클리어는 자료가 다양하고 활용성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제 특정 교과목이라든가 초중학교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첫 화면이 복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학교 알림이는 초중학교 공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좋긴 하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학교별 정보나 내용이 단편적이다 이렇게 지적이 있고요. 학생평가 지원 포털은 이제 평가 중심 포털이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 일체화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과정 정보 전체적인 지원이 한 일부이니까요. 그리고 고교학점지시 사이트는 이제 특정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한 측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 선택하고 시간 배당하는 거에 특수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뭐 이 5개 사이트 각각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그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 모니터링단이 요구하는 것을 집약해 보면 자료 좀 업데이트 해달라 이것이죠. 그리고 검색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인 화면이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국내 시스템이 어쩌면 대응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이제 반성적인 고찰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교사나 혹은 이제 그 시도교육청 장학사들의 입장에서는 통합 플랫폼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더라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 시스템을 보는데요. 해외 시스템의 좋은 점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해외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의 사례입니다. 먼저 캐나다 BC주 교육과정 사이트입니다. 첫 화면 있고 그 다음 화면인데요. 이제 서치 커리큘럼이잖아요. 교육과정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죠. 여기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빅 아이디어, 내용, 그다음에 역량 이렇게 이제 클릭이 가능한 거죠. 필터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서브젝트 여기 과목이 있습니다. 또 과목에 대해서도 또 클릭을 할 수 있고 그레이드 앞에 이제 학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조합을 해서 언제든지 교육과정을 구성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래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도 검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 교육과정 사이트인데 첫 화면입니다. 보면 이제 단순하고 가독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미지화돼서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 예컨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러닝 에어리어, 그러니까 내용 러닝 에어리어고 두 번째는 역량인데 예컨대 러닝 에어리어를 클릭해 보면 이제 영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에 있어서도 이제 레벨, 과목, 그다음에 역량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예컨대 이제 하나를 이제 내용 디스크립션이 나와요. 성취 기준 디스크립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저 끝에 보면 보이는지 모르는데 그 스쿠툴 여기 스쿠툴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취 기준에 스쿠툴을 누르면 교사 학습 방법하고 자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쿠툴은 이 사이트와는 좀 다른 거지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의 성취 기준에 요것과 부합이 되는 교사 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스커 텀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교육과정 용어 해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예컨대 난버벌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개념적인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개념, 좁은 개념, 관련된 개념 이렇게 해서 이걸 클릭하면 그 개념이 상세하게 진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용어 해설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기는 이제 문서상이고요. 여기 비주얼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을 누르면 아까 그 난버벌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 컨택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굴 표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도 이해를 돕습니다. 용어 해설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비언어적인 표현을 가르치고 싶다. 그럼 이런 그림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학습 영역 말고 교육과정 교과 역량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역량과 관련한 부분도 리터러시, 루머러시 이렇게 해서 역량과 관련된 부분도 러닝 컨틴 여기 학습 내용 요소들이 체계표가 나와 있어서 역량과 관련한 내용 체계표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교육과정 사이트인데요. 아일랜드 교육과정 사이트는 여기서 보면 이제 학교급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제시가 되어 있고 학교급별로 하나를 이제 누르면 또 다시 이제 과목별로 되어 있고 과목별도 이제 앞에 요게 다 과목별인데요. 과목별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지리를 눌러봤는데요. 예컨대 지리를 누르면 여기가 교육과정 상세화가 되어 있고요. 지리라고 하고 여기는 평가 가이드라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샘플, 평가 샘플, 그다음에 학생 작업의 샘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과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 그다음에 학생들 자료, 평가 예시안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쉽게 시각적으로 금방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교육과정 중에 좀 또 다른 시사점이 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커리큘럼 플래닝 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브젝트 여기다 과목, 그다음에 뭐 여기 요소, 내용 요소 이런 걸 눌러서 이 작성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실행한 안이 이건데요. 뭐 이렇게 일일이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새롭게 교사 입장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 교육과정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툴입니다. 그다음에 덴마크 진로 진학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덴마크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되어 있고 요게 주황색인 부분, 요게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툴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수강시청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런 툴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억세스 카드가 되어 있고 더 스터디 셀렉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억세스 카드는 뭐냐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단계에서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고요. 이 스터디 셀렉터는 고등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보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이제 고교학점제에 많은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억세스 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학생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가서 과목들을.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어떻게 됐죠?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쉽게 이렇게 모듈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과목을 고등학생이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흥미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나는 커뮤니케이션에 흥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콜로지 같은 거에 흥미가 있다, 교육학에 흥미가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를 클릭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요 두 가지 흥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방식의 안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림으로 쉽게 이해를 시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교육과정인데요. 스웨덴 말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스웨덴 아마 이게 번역한 것으로는 수업이고 여기는 학교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요 학교 부분을 중에서 영감과 보고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영감과 보고에서도 보면 이게 학교급 그다음에 교과 여기 뒤에 안내지만 상세 안내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교육과정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에서 또 다르게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거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어떤 그 문서가 나오면 이것을 누르면 여기서 사실은 시연해주고 싶었는데 누르면 그 해당 과목을 음성으로 웹페이지를 음성으로 이렇게 쭉 읽어줍니다. 이거는 소외계층에게도 텍스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교육부의 기초교육과정 자원 넷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한자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교육개혁 실험구라는 게 돼 있고 성취기준 해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교육개혁 실험구는 뭐냐면 만약에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 한번 실험 저희도 연구선도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따로 독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업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들을 교사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중국에서의 특징적인 건 이제 성취기준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 교육 그 과정을 개발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면이 좀 칙칙해서 그렇지 이렇게 실제 개발자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교육부 사이트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그러면 여기 학교급이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교육부 사이트에서 가장 이제 특징적인 시사점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사용자별이거든요. 이제 학생도 약간 사실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한데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각의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예컨대 교사 사이트인데요. 교사 사이트는 교사에게 필요한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코로나 보이니까 이제 학부모 사이트입니다. 네, 학부모 사이트. 그다음에 학생 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생들이 이 사이트를 보고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해외에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사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분석, 당국대의 시스템 분석팀에 의뢰해서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요구 분석은 모니터단 설문도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테스팅하는 걸 연구자가 관찰하면서 사후 면담을 해서 어떠한 불편감이 있는가, 어떠한 점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가를 분석했고요. 그를 토대로 전문가 대입할 주세를 실시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앞에 요구도 있었죠. 그 다음에 컨텐츠 수정이 필요하다. 신규 컨텐츠 필요하다. 검색 기능이 필요하다. 메뉴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테스팅해보니까 검색이 어렵다.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한다. 사실 이제 기본적인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업에 따라 메뉴 찾기가 어렵다. 최신 자료가 없다.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료가 매력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하나만 소개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또 분석을 했지만 하나만 소개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지침은 6개 영역 24개 지침인데요. 이러한 지침은 향후 개선 방안의 기초 토대가 되고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는 하나의 모니터링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시스템 기본 요소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를 고려해서 구성을 하였고요. 시스템이라 하면 학습이 용이해야 된다. 그다음에 효율적이어야 된다. 뭐 학습의 용이성은 사용자 기대에 부합해야 된다. 뭐 가독성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용성, 콘텐츠가 적합하고 최신성 있고 정확해야 된다. 관리 및 지원,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교육과정 안내 자료가 있어야 되고 피드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접근성, 어떤 기기로도 접근이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소외계층도 접근했으면 좋겠고 시스템 활성화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학습 용이성, 가독성 이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캐나다 BC주 같은 경우 커리큘럼 그러면 이제 과목에 1, 2, 3, 4에서 클릭하면 저거는 누가 봐도 그 과목에 그 학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접근성 이제 다문화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게 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 지침도 그 사례 예시도 제시하였습니다. 시스템 발전 방안은요. 이러한 요구 분석을 통해서 교육 관계자들 지금까지의 설문도 했는데 소개는 안 했지만 설문, 모니터링, 그다음에 해외 조사 이런 것들 통해서 나온 것들 토대로 발전 방안을 보면 사용 주체별로 좀 구성됐으면 좋겠다. 검색했으면 좋겠다. 정보가 빠르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교육과정 용어 해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소외계층도 교육과정을 안내했으면 좋겠다. 특히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렇게 했을 때 간략히 영문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육과정 지금 2022년에 교육과정
이제 고시 직전인데 준비물 개발 과정을 적극 공유해야지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과목 검색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학교 급별 구성. 그다음에 교사 입장에서는 편성 운영, 자율화 측면의 편성 운영이 가능하게 재구성도 가능한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취 기준별로 교수학습과 평가가 딱 연계되길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와 공유하고 최신 기술, 그다음에 사용성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참신한 디자인, 그리고 시스템 간 연계, 자연스럽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저희는 각각의 교수학습과 평가가 따로따로 있는데 사용자가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길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나온 거는 현재 시스템을 만약에 개선한다 하면 편의성과 콘텐츠, 검색의 용이성, 맞춤형 안내, 최신 디자인 이 부분을 이제 간략히 수정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신규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해야 한다면 좀 더 능동적인 플랫폼,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을 개정한다면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 그다음에 교사들이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의 작업을 직접 할 수 있게 구조화되게, 그다음에 시스템 간 유기적 연결,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용자 데이터들이 쌓이거든요. 진흥형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과정 정보 지원 측면에 있어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요. 앞에와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 및 교사 교육과정 지원 측면에서 발전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기 그 효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능 지원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설계, 개발, 평가 완료하는 지원, 그다음에 참여와 공유 기반의 전환. 이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시스템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요. 앞에서 이렇게 요구 분석과 발전 방안을 토대로 구축을 해본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언은 이제 저희 무엇보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국가 브랜드로서의 한국 교육과정 및 교육 시스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게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부족한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교육과정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교육부로 들어가면 사실 교육부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아니면 연계할 수 있게 최소한 그런 측면이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교육체제 구축 이 부분인데요. 뭐 뉴딜이라든가 뭐 스마트 학교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주로 기계를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부족하고 어떠한 사용자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게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이게 요구 분석에 의한 이러한 시스템이 좋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위해서라면 참여자 기반, 공유 기반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역량 주신 교육과정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면 도움이 되야겠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과목을 개설하거나 학생 선택 안내할 때 학교와 교사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는 편성 운영 시기가 아직 이제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게 시스템에서 일일이 이제 안내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